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전문적이진 않지만 야매로 보는 느낌으로 가볍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몇십 년 뒤에 베트남한테 따일 것인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베트남한테 따이는 날이 언젠가는 오나? 언젠가는 올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 맨날 내가 대한민국 망한다 그러니까 그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 어반이 형, 저희 나라는 그러면 몇 년 뒤에 베트남에 따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여기 그냥 좀 재밌잖아, 그냥. 재밌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1인당 GDP로 환산했을 때 경제란 건 굉장히 복잡하지만 사실 이 1인당 GDP라는 척도도 어느 나라한테는 잘 맞고 어느 나라는 잘 맞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래서 뭔가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잖아. 낮은 법인세.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동북아에서는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평균 소득이랑 괴리가 좀 많이 큰 나라들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왜 벌어지냐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이게 낮게 나와서 그런 경우, 기업들이 많고 그런 거는 보통 이제 법인세나 이게 혜택이 좋다 보니까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1인당 GDP로 보는 게 적합하진 않은데, 근데 이런 것들을 특정한 나라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냥 직관적으로 1인당 GDP를 때려 박아서 보면 1인당 GDP랑 평균 소득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뭐 대충 요 정도로 보고 계산을 해도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한국이란 나라가 베트남한테 과연 몇 년 뒤에 딸까라는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게 조금 옛날 기사긴 해. 2022년 11월 29일에 나왔던 기사인데, 베트남 1인당 GDP 증가 속도가 지난 15년간 세계 최고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기사가 어딘지 안 적혀 있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3,694달러가 나왔거든. 그래서 이게 아마 가장 최근에 내가 본 게 4,100달러까지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해. 2023년 기준인가 22년 기준으로 4,100달러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방금 기사대로 15년간 세계 최고야. 지난 15년 동안 가장 빠르게 올라간 성장한 나라가 베트남이야. 그리고 그 전에는 아마 중국이었겠지, 그치? 중국도 6%씩은 올라갔었잖아. 근데 지금 평균 베트남 성장률을 보니까 베트남도 똑같이 6%가 나오고 있더라고. 6.1인가 이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요렇게 가정을 해봤어. 베트남은 6%씩 계속 이제 복리로 성장을 하고 1인당 GDP가, 한국은 지금에서 그대로 멈춰 있는다고 가정을 할 때 성장이 뭐 그래도 낮게라도 좀 뭐 저성장이라고 하잖아.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지만, 근데 거의 제로 베이스로 현재 GDP에 거의 뭐 한 38,000불 되나? 거기서 딱 올스톱을 한다고 했을 때 베트남한테, 지금 4,000불인 베트남한테 얼마 뒤에 딸 건가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게 거의 딱 40년이 나오더라고요. 40년. 우리나라는 여기서 GDP 성장이 없이 그냥 딱 이 정도 유지만 계속 40년을 간다고 했잖아. 근데도 베트남이 우리나라를 따라잡으면 40년이 40년이 걸리대. 그래가지고 물론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마이너스 성장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시기가 빨라지겠지만, 근데 대한민국도 일단은 아무래도 그런 뭔가 이제 인구적인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때리기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딱 그대로라고 봤을 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지. 40년이면 강산이 4번 변할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조금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면 한국은 지난 GDP 변화가, 우리는 일본을 사실상 지금은 땄다고 볼 수가 있거든. 지금은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평균 임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세금이나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훨씬 잘 살아. 일본보다는. 나라 자체는 일본이 부자지만. 그래서 일본을 우리가 추월하는데 몇 년 걸렸나 보니까 일본을 추월하는데도 우리가 한 40년이 걸렸어. 우리도. 근데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한국은 한국전쟁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잖아. 근데 이걸 나도 이제 GDP 전망이 올라간 걸 보면 진짜 경이로운 수준으로 올라갔더라고.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1981년도에 한국 같은 경우도 1870불이었거든. 1870불이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10년 만에 6,500불까지 올라갔어. 거의 3배가 커버린 거예요, 나라가. 10년 만에 거의 3배가 커버리고, 그 다음에 또 90에서 95년도 사이에, 5년 사이에 거의 또 2배가 또 커버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IMF 있어갖고 이게, 그때 같이 이제 98년에 좀 떨어지는 게 있었지만,
2000년부터도 계속 상승을 거듭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굽이 있었긴 하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는 이게 일본을 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게 좀 생각나더라고.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서진이라는 그 서진이 형을 좀 좋아하는데 서진이 형 인터뷰 보면 그 얘기가 있어. 서진이 형 집이 엘리트 집안이거든. 할아버지도 제일은행인가? 거기 제일은행 맞나? 좋은은행인가? 하여튼 뭐 어디 은행장이셨어. 은행장이셨고 서진이 형도 지금 그 대체 투자 회사 아직도 하고 계시나 모르겠네. 에스크베리타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사로 있고 근데 그 서진이 형도 했던 게 대한민국은 88 올림픽 전과 후가 너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 인터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맨날 불 켜고 다닌대.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라고 했나 봐. 그래서 어렸을 때 금고를 열잖아. 금고 열면 스팸이 있었다고. 금고 안에 스팸 넣어놓고 그거 구워 먹고 그랬대. 그래서 당시에 우리 집도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긴 한데 올림픽 전에는 그런 거 이제 스팸 같은 거 금고에 놓고 금고 열고 먹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전과 후를 봤을 때 그 엄청난 부국강병이 이제 그때 일어났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은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군사정권 때 굉장히 많이 컸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 군사정권 때 얼마나 컸는지를 보면 이제 또 이제 이거를 80년대가 아니라 50년대부터 보면 진짜 미친 듯이 컸거든. 말도 안 되게 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누구 한 명이 잘했다라기보다는 운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지. 그래서 지금 이제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할 때 보면 그때가 이제 전두광이랑 노태우 때긴 하잖아. 근데 전두광 같은 경우도 좀 잘한 것도 있긴 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게 되게 안 좋은 것만 기록이 되잖아. 5.18, 그치?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경제적으로는 뭐 삼조왕이다 뭐다 그랬는데, 두한이 형이 약간 좀 잘 받아먹은 게 있어. 그러니까 그 이전 대통령들이 뭐 박통 때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쪽으로 우리가 엄청 투자를 해놨잖아. 그런 게. 그리고 수출 드라이브 국가로 갔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때쯤부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스포닝 풀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레오 올리고 스파이어 올리고 하이브로 갔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하이브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야당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반대 엄청 많이 했잖아. 그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뭐 고속도로니 뭐니 이런 투자가 뭐냐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반대에 부딪혔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박정희 대통령부터 그게 다 성공이 된 거야. 물론 그 앞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본주의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기 건국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와서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공격을 당해가지고 근데 진짜 좀 운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와서는 지금 스팸 저 냉장고에 쌓여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있단 말이야 스팸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팸도 이제 있어도 먹지도 않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더 배돼지가 배불러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대한민국인데 아마 한국도 이제 꼬꾸라지고 나면 그럼 다시금 착해지지 않을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런 거 보면 굉장하지 그지. 베트남도 지금 엄청나게 크고 있는데 그 엄청난 기세로 6%대로 40년을 커야지 지금의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랑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거든, 그게.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이게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게 될 것 같긴 해, 내가 봤을 때는. 다만 이제 그 순간이 좀 빨리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단순하게 그냥 GDP만 직관적으로 놓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정밀한 비교는 아니지만 근데 다만 베트남이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그리고 한국이 현상을 유지된다고 했을 때 근데도 얘네들이 우리를 초월하려면 40년이 걸린다는 거야. 내가 40년 지나면 내가 80살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많이 크긴 많이 컸구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래쉬.